네, 대전시정실록. 네, 이번 코너는 아니되옵니다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두 분과 함께 만납니다. 김재섭 대전 참여사 70년대 사무처장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참여사 70년대 사무처장 김재섭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점잖네요? 전 원래 점잖은 사람입니다. 네, 이 점자는 김재섭 처장하고 그 다음에 또 네, 이상호 보건의료노조 대전 충남지부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여기 분위기 바뀌었는데 좀 어떠세요? 보시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얌전해졌구나. 어디를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를. 네. 카메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혼자 이렇게 자뻑 많이 하신 이상국장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네. 포즈 한번 취해보죠. 페이스북 올리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네. 어디 라면 사진 올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예, 아니되옵니다 진행하게 할 건데요. 네, 먼저 김재섭 차장님 이야기 들어보죠.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네, 그 대전을 비롯해서 전국의 지방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내용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의정 활동비는 지방 의원들이 받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의정비 중에 하나인데요. 월정 수당은 흔히 말하는 인건비, 즉 월급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의정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해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지방자치법 40조에 적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내규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시행령에 따라서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이제 상향됐거든요. 150만 원으로. 150만 원 상향되면서 온갖 곳들에서 지금 최대 금액치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전도 지금 중구와 서구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다른 곳들도 인상 계획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의원들의 의정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세비고, 지방의원들은 의정비인데 의정비를 구성하는 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작년인가요? 월정수당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인가? 월정수당을 대거 인상했습니다. 거의 막 100% 가까이 인상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100% 가까이까지는 아니었고요. 이제 보통은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연동해서 인상을 합니다만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공청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요. 구의원들 구의회에 좀 반란 같은 게 있었죠. 왜냐면 지역 간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몇몇 군데에서 이제 너무 차이 난다. 그러니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 서구의회가 그때 오르기 전에 4천만 원이 넘는 곳이었고 연봉이. 그렇죠. 나머지가 3천만 원대였었던 그렇죠. 걸로 기억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뭐 대전의 강남구처럼 전국적으로 강남구 의회가 제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구처럼 다른 데도 올리겠다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서구도 안 올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뭐 30만 원부터 50만 원 가까이 꽤 많이 올렸고요. 그래서 결국에 2023년부터 받았던 의정활동비 내역을 보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의정활동비 180만 원과 1,800만 원과 월정수당을 한 4,196만 원. 그래서 월급으로 환산하면요.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씩 받아갔고요. 월정수당이 349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그 두 개를 합산하면은 400만 원대 499만 원입니다.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네, 그러면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이제 가져간 셈이 됐고요. 꽤 높은 금액이죠. 사실 뭐 한국의 중위소득이 200만 원 수준인데 최저임금을 이제 201만 원 정도 받고요. 그런데 이제 지방 의원들은 이제 월급 500만 원씩 받아갔다. 뭐 그 사실 일만 잘하면은 돈 주는 거 아깝다고 할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일을 잘 못한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더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올려도 정도껏 올려야지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사도 제대로 묻지 않고 더 반발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일각에 보면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조선일보 기사 중에 보면은 지방의원 의정활동 국민 만족도가 몇 %일 것 같으세요? 많이 낮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시죠. 한 15%? 아, 근접했는데 그보다 좀 낮습니다. 아, 이상호 국장이 몇 %? 한 20%? 더 낮다니까. 낮아요. 제대로 안 들었구만 이야기. 더 낮아요. 7%? 10% 높고요. 네. 13%입니다. 13%. 사실 만족도가 매우 낮고요. 사실 저희 대전 참여사 70년대 같은 경우는 지방의원의 필요성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인터넷에서 댓글 보면 도대체 기초의원 지방의원 뭐하러 필요하냐, 없애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용론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2년 전에는 월정수당을 그만큼 올려놓고
그럼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얼마나 나아졌냐? 의정 활동비까지 올릴 만한 명분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많은 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납득은 잘 안 됩니다. 뭐 심지어 그 의정 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세금도 안 냅니다. 상황에 따라서 편법으로 돈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월정수당이 급여이고 인건비고 의정 활동비는 의정 활동함에 대해서 쓰라는 돈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어디다 썼는가 이런 거는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그걸 좀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명백하게 규약 그 법상에도 의정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인건비는 명백하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세금으로 본다면 세금은 어디다 쓰이는지가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실비 변상격이라면 일종의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의정 활동에 쓰였느냐. 그렇지. 이걸 확인해야 의정 활동비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아무런 것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월급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월급이 마찬가지로 제가 의원 아직 안 해봐서 일종의 업무 추심인가요? 아니죠. 업무 추심이 별도로 또 별도예요. 아, 이거 말도 안 돼. 개인별로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의원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통장에 따로 한번 해봐요. 따로 찍히는 건지 한꺼번에 찍히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 김민수 의원한테 나중에 물어볼게요. 나중에 아니, 한번 저기 뭐지 다음 코너에 나오는 그 구의원들한테 물어볼게요. 네,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은 또 얼마나 내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만약에 150만 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사실 요 인상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월정 수당도 받고 의정 활동비도 받고 겸직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의정 활동비를 인상할 거면 최소한 의정 활동비가 어디다 쓰이는지는 좀 얘기하고 올려야 납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의정 활동비를 인상하는 근거는 뭐래요? 근거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제 시행령에 원래는 110만 원이었는데요. 기초의회가 110만 원, 광역의회가 150만 원. 네, 그랬는데 네. 이것의 상한 금액 여기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상한액을 올린 겁니다. 그거밖에 이유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절대 공개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예 의정활동비라는 항목을 없애고 그냥 월급 해갖고 그 월정수당으로 통합해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좀 고민 중인데 제가 2022년에 의정활동비 돈 내용을 일부러 조금 주는 것처럼 보이려고 착시효과 내려고 이렇게 세분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실 과거에는 뭐 이거 지금은 그런 용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과거에는 이제 명예직 성격이 강했으니까 이제 뭐 보전해줘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게 된 거죠. 아니 월급 500만 원이면 좀 해요. 아니 제가 저로서는 꿈꿀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저의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이제는 과거 규정과는 다르게 좀 적용될 필요가 있다 보여지는 것이죠. 아니 이제 올해 전체적인 세금도 줄어가지고 긴축전제를 하고 있고 또 지방 교부금도 굉장히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때는 돈을 다 깎아놓고서 또 의정활동비는 올린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그 국민의 정서상 이게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서상 안 되는 일이 한두 개입니까? 네. 정서상 납득도 안 되고요. 그 예산은 뭐 일단 의원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 뭐 예를 들면 뭐 20만 원씩 인상된다고 하면 그것도 뭐 엄청나게 큰 돈 아니지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산의 편성은 안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 의정활동비를 주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참 저로서는 참 답답한 일이죠. 그치. 행안부가 최대 금액을 올린다고 해도 그게 올려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 지방의회가 결단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실제로 네. 몇몇 곳들은 상한액까지 올리진 않고 그 중에 절반 정도만 올린 곳도 있고요. 안 올린 곳도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스스로 말해요. 뭐 이만큼 올리라는 뜻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판단하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 대전에는 6개 지방의회가 있죠. 대전광역시 의회와 각 자치구에 6개 의회가 있는데 각 지방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건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더불어서 어떤 의회에서 이 의정활동비 인상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가 이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쪽 얘기 해보죠. 네, 성국장님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지금 계속 이제 임박했다고 이게 언제부터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의사 인력 문제입니다. 그걸 갖고 왔습니다. 의사들 많이 부족하죠. 그쵸. 그 얘기는 너무 많이 지금 해가지고 병원 그쵸. 병원 특히 소아청소년과 이런 데 가면 아이들 부모들 막 오픈런 해야 하고 맞습니다. 상당히 심각한데 네. 이 의사 인력만 늘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1월 15일에 필수 의료, 그리고 지역 의료, 공공 의료를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 정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어떤 건데요? 일단은 의사 인력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전 방송에도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있겠는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돈 되는 곳으로 돈 되는 몰리고 과,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인기과들이 있고 비인기과들이 성형외과, 나눠져 있죠. 뭐 피부과 이런 좀 네. 그런 부분에서 밸런스를 좀 잡아가야 된다. 잡아가기 위해서는 의사들도 약간의 어떤 그 면허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그리고 의료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의료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이고 공공에 대한 면허를 국가가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기준, 제재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개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지역 의사제입니다. 이거는 좀 언론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몇 년간은 근무하게 한다, 일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군 파일럿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군 파일럿들은 전투기 조종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은 의무 복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전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공의대가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된다. 이 지역에 이제 지방 의료원들이 쭉 나와 있고 지역의 공공의료 책임지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인력들을 공공의대를 통해서 양성을 좀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수 의료 체계가 지금 현재는 이 체계는 조금 어려운데요. 어쨌든 의원이 있고 2차 병원이 있고 3차 병원이 있고 이렇게 크게 세 뭐 어려워 그게. 네. 쉬운가요? 예. 그 세 틀로 의원과 있는데 2차 병원은 구분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써 있는 데가 1차고요. 그거는 의사 면허 있으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2차는 그 전문의가 있으셔가지고 해당 특수 진료만 볼 수 있는 곳이 병상이 2차. 있는 곳이 그리고 병상이 있어야 하고 3차는 그 병상이 몇 병상 이상 뭐 그거 아니에요? 종합병원. 잘 모르시네. 아니 내가 저 병원 대충 맞지 않아요? 내가 저 병원에 병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문 들어가서 일일이 문 열어보지 않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3차 병원은 중증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 국가가 지정을 해요. 그러면 그 중증 환자들을 잘 많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거기다 가산을 해줍니다. 또 지원을 좀 더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충남대병원 그리고 요번에 됐습니다. 건양대병원이 우리 3차 병원에 승격을 했고요. 그리고 충남 쪽에 이제 우리 지역 충남 쪽에는 단국대병원 그리고 순천향병원이 3차 병원이었는데 이번 5번째 이제 요 심사에서 매 3년마다 이걸 하거든요. 근데 순천향병원에 떨어지고 잠깐 그러면 대전의 을지대학교 병원이나 성모병원 2차 병원입니다. 는 3차가 아니에요? 다 2차입니다. 어려운 거 맞네. 어렵다. 구급차 타고 가는데 다 3차 병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구급차는 1차도 갈 수 있어. 우리가 보통 종합병원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요. 그 종합병원에도 급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3차 병원은 그렇게 우리 지역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3차 병원 지정할 때 우리 그 광역 그 섹터가 4군데는 필요하다 이러는 거 주장은 있었는데 늘어나진 않았고요. 3군데 중에서 어디를 지정할 것인가 해서 순천향이 떨어지고 그리고 건양대가 됐습니다. 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리고 갈게요. 요 같이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순천향이 오랜 기간 동안 3차 기간이었어요. 근데 건양은 요번에 처음 됐거든요. 왜 이렇게 역전이 됐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기는데 필수 진료에 대한 그런 것을 매기는데 순천향이 소아과 진료에서
점수가 깎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아과의 어떤 응급 그 진료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감점 요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종합병원, 3차 병원 잘 나가는 병원들도 지역에 천안이면 그나마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구인이 안 된다는 또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순천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병원에 하려고 하겠죠. 돈도 많이 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유지가 안 되는 걸 반증을 하는 거예요. 의사협회는 계속 더 수가를 올려야 된다. 필수조 쪽에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500만 원,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1000만 원을 벌면 그 이상의 김재섭 차장한테는 꿈 같은 이야기네요. 꿈 같은 저도 500만 원도 꿈 같은 얘기인데. 저도 정기적으로 복권을 사는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저도 꿈 같은 얘기인데 뭐 의사들이 한 달에 1000만 원도 안 가잖아요. 공공의료원 뭐 연봉 3억 4억 준다고 해도 지원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1000만 원 사실 낮게 잡은 겁니다. 근데 의사로 뭐 따지면 수가를 더 올려가지고 더 많이 돈을 참 이게 국민 정서하고 너무 안 맞는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들이 최저적으로 번다 하더라도 기본 월 1000 이상은 다 벌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는 워라밸을 따집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소아과 병원에 있으면 야간에 응급 환자들 봐야 되고 당직 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병원에 남아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필수적으로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지역 의사들 중요하고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일정 기간 병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필수 의료 관련된 그렇죠.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네 번째로 병상 과잉 공급 불분명한 개원을 규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요 사거리 가면 치과가 그 건물마다 하나씩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 건물에 2개, 3개 있는 곳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의원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 우리가 조금 심하게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의사를 만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의원은 일정 시간 8시, 6시 이 정도면 닫잖아요. 야간에 진료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 만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은 개원하고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개원하는 것들을 비율을 조정을 해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의사 면허 있고 전문의 따면 개원 의원으로 개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규제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체계, 실손보험 체계 그리고 그 비급여 체계 이런 것들을 그 급여로 돌리고 과도한 비급여는 하면 안 된다. 여기 한 5가지 패키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정치권에서 이거 쉽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의사의 문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도 마찬가지긴 한데 필수적으로 지역의 어떤 소멸과 직결되는 문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지역 소멸이나 이 분들은 아래로 내려가서는 더 심각한데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절대 가볍지 않다. 의사 문제, 인력 문제가. 그런 건 어때요? 외국의 의사들을 들여오는 저는 찬성합니다. 네, 의사들 난리 날 겁니다. 뭐 프로야구만 하더라도 외국인 선수 1명 늘린다고 하면 선수 옆에서 막 반발하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사 노동자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보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청 설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어쨌든 이제 닥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그게 그렇게 딱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의사 문제도 그냥 의사 인력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틀어막고 있고 지역이 고사되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런 의사 수입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래옵니다는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또 의정활동비 인상 조짐 이야기 그리고 의사 부족 이게 과연 어떤 것이 근본 원인인가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이 문제 해결에서 5가지 제안을 했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네, 이 워라밸과 별로 관련이 없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재섭 대전 참여심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이상호 보건의료노조 대전 충남지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